땅속 동굴을 조사하러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던 한 남자가 어느 깊은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였다. 마침 근처에서 불이 켜진 집을 발견하고는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문을 두드렸다. 곧 젊은 여자가 나와 남자를 맞이하였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요. 외간 남자를 함부로 재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동굴을 조사하는 연구원입니다. 뒷산에서 동굴을 찾다가 그만 이렇게 되었네요. 이슬만 피할 곳을 내주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금 망설이더니 결국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런데 부인 혹시 뒷산에 있다는 전설의 동굴에 대해 아시는 게 있는지요? 전설의 동굴이요? 글쎄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뒷산 근처에 독특하게 생긴 구멍 모양의 3개의 동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온종일 찾아보았지만 그 어떤 동굴의 입구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혹시 그 구멍 모양의 입구가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글쎄요. 근데 구멍의 생김새가 어떻게 독특하다는 거죠? 첫째 동굴은 들어가자마자 넓은 입구가 나오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캄캄한 낭떠러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둘째 동굴은 출입구는 있지만 폐쇄된 굴이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고요. 셋째 동굴은 출입구가 가려져 있으나 조심스럽게 헤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선 달고 맛있는 샘물이 솟아난답니다. 흥미롭군요. 그런 모습이라면 아마 신비한 영물이라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남자가 실망한 모습을 보이자 여자가 안쓰러웠는지 위로해 주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 연구원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면 또 모르죠. 꿈에서라도 어떤 실마리를 보시게 될지요. 말을 마친 여자는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남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 후 남자는 자고 있는 여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여자는 미동도 없었다. 그러자 남자는 바지를 내리더니 슬그머니 자기의 물건을 꺼냈다. 그러고는 갑자기 여자의 몸 여기저기를 자기 물건으로 찔러보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여자의 입을 찔러보다가 다음엔 여자의 배꼽을 찔러보더니 마지막엔 여자의 아랫도리에 물건을 슬쩍 넣어본다. 자고 있던 여자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인. 꿈속에서 동굴을 탐험하는 꿈을 꾸었지 뭡니까? 놀랍게도 입구에 실마리를 본 것 같아서요. 너무 기뻐서 몽유병 환자처럼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나 봅니다. 꿈에서 보았다고요. 동굴의 생김새가 맞던가요? 과연 전설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 굴은 들어가자마자 넓은 입구가 나왔지만 곧 좁고 깊은 낭떠러지가 나오더군요. 두 번째 굴은 문이 보여 찔러보았으나 전설대로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굴은 입구가 잘 안 보여 장막을 헤치고 겨우 들어가 보니 진짜 아담한 굴이 나오지 뭡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세 번째 동굴에서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전설만이 확인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2개의 동굴에 대한 실마리는 건졌으니 기쁩니다. 새벽에 뒷산으로 올라가 구멍 입구를 다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방으로 가볼게요. 그러자 여자가 연구원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세 번째 동굴에서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만. 안심하세요. 꿈은 모두 맞았답니다. 네, 어떡해요. 샘물이 이제 막 쏟아나기 시작했거든요. 호기심이 많은 꼬마가 있었다. 유치원을 다니던 꼬마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과 누나가 있었다. 어느 날 꼬마는 심심해서 자기 소중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누나가 그걸 보고 야단을 쳤다.
너 그 짓 하다가 아빠한테 들키면 그거 당장 잘려. 짜짜 잘린다고? 크게 놀란 꼬마는 그날 이후 절대 소중이를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는 형과 장난을 치던 중 잘못해서 형의 가랑이를 치고 말았다. 그랬더니 형이 아프다며 떼굴떼굴 구르는 것이다. 형 그렇게 아파? 꼬마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며칠 후 이번에는 누나와 장난을 치던 꼬마. 이번엔 실수로 누나의 가랑이를 세게 치고 말았는데 이게 웬걸? 형과 달리 누나는 아무 일 없이 태연했다. 이상하다. 똑같이 가랑이를 맞았는데 형은 죽도록 아파하는데 누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꼬마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지금껏 보아온 형과 누나의 모습을 모조리 기억해내려 했었다. 하지만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꼬마는 형과 함께 목욕탕에 갔다. 형이랑 같이 탕 속에 들어간 꼬마. 그런데 형의 가랑이 사이로 주머니가 달린 길고 시커먼 것이 보였다. 형 이게 뭐야? 응 이거 가지하고 방울 주머니야. 모든 남자에겐 다 있어. 그런데 여길 걷어차이면 무지하게 아파. 진짜? 그래서 지난번에 형이 떼굴떼굴 굴렀구나. 맞아. 장난을 칠 땐 항상 조심해야 돼. 꼬마는 한 가지 궁금증이 풀려서 신이 났다. 형에 대한 비밀은 풀렸어. 그런데 누나에 대한 비밀은 아직 안 풀렸어. 꼬마는 여전히 궁금함을 놓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가 욕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욕실 안에서 누나가 생리대를 갈아 차고 있는 것이었다. 야, 너 노크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해? 미안 누나. 그런데 그 짧은 순간 꼬마는 누나의 가랑이를 제대로 보고 말았다.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소리치는 꼬마. 이제야 알았다. 알았다니 뭘? 형은 가랑이를 차이면 아파하는데 누나는 멀쩡했잖아. 그 이유를 알았다고. 뭐라고? 누나는 동생이 난처한 신체 묘사를 할까봐 당황하였다. 그러자 꼬마가 빙그레 웃으며 하는 말, 누나 솔직히 말해봐. 아빠한테 들켰지? 오늘은 웃지 못할 재미있는 이야기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아들을 키우는 어느 부부가 이제갓 20살이 된 처제를 데리고 살았다. 평소 집에서 술을 마시기 좋아하던 아빠 영철은 그날도 집에서 술을 마셨다. 영철이 처제인 종마를 보고 말했다. 우리 처제가 벌써 20살이 되다니 이제 제법 아가씨기가 나는걸? 그래요? 이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만 고치면 되겠죠? 그때 조카 또리가 끼어들었다. 이모 팔자가 뭐야? 팔자? 그건 말이지. 이모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엄마 홍숙이 구박했다. 으이그 꿈도 야무지다. 몸만 컸지 넌 아직 철이 덜 들었어. 너 냉장고에 가서 김치나 꺼내와. 왜 구박이야? 알았어. 잠시 후 술을 마시던 영철이 투덜댔다. 에이 안주가 떨어졌잖아. 여보 가서 안주거리 좀 사다 줘. 뭐가 먹고 싶은데요?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영철은 술을 마실 때면 안주로 늘 홍합을 먹는다. 종말아, 너 가서 홍합 좀 사와라. 홍숙이 종말에게 대신 시킨다. 에휴, 귀찮은데. 그러자 종말은 조카 또리에게 다시 시킨다. 또리야, 너 마트 가서 홍합 좀 사와. 홍합. 그게 뭔데? 아, 그거 있잖아. 검정색으로 길쭉한 조개. 검정색 길쭉? 조개?
조카가 이해를 못하자 답답해지는 이모 종말. 아 답답해 방으로 따라 들어와. 이모는 조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궁금해진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았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이모가 갑자기 자기 아래 옷을 들추더니 자기의 아래 거시기를 조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자 봐, 이거 말이야. 그러자 조카가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해서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며 생각했다. 또리가 저걸 알려나? 그런데 잠시 후 또리가 진짜로 홍합을 사온 것이다. 어머나,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했나? 엄마는 또리를 보고 신기하다며 연신 웃었다. 얼마 후 하루는 이모 종말이 외출하고 집에 없었다. 그날도 영철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보 안주 다 떨어졌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부탁해. 홍합 말하는 거죠? 예 종말아. 가서 아차 종말이 집에 없지. 귀찮게 내가 직접 가야 하나? 잠시 생각하던 홍숙.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지. 홍숙은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또리야, 너 얼마 전에 이모가 심부름 시켜서 홍합 사왔던 거 기억나? 홍합, 그게 뭔데? 난 모르겠는데. 또리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눈치였다. 그러자 홍숙이 답답했던지 이모가 했던 것처럼 자기 거시기를 살짝 보여주었다. 자봐, 이거 본 기억 안 나? 아, 그거 나 알아. 알았으면 어서 마트에 가서 사와. 응, 알았어. 잠시 후 아들이 조개를 사오긴 사왔는데 그걸 본 엄마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아들이 크고 시커먼 말조개를 한 자루 사들고 온 것이다. 오늘은 웃지 못할 재미있는 이야기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아들을 키우는 어느 부부가 이제갓 20살이 된 처제를 데리고 살았다. 평소 집에서 술을 마시기 좋아하던 아빠 영철은 그날도 집에서 술을 마셨다. 영철이 처제인 종말을 보고 말했다. 우리 처제가 벌써 20살이 되다니 이제 제법 아가씨기가 나는걸? 그래요? 이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만 고치면 되겠죠? 그때 조카 또리가 끼어들었다. 이모 팔자가 뭐야? 팔자? 그건 말이지. 이모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엄마 홍숙이 구박했다. 으이그 꿈도 야무지다. 몸만 컸지 넌 아직 철이 덜 들었어. 너 냉장고에 가서 김치나 꺼내와. 왜 구박이야? 알았어. 잠시 후 술을 마시던 영철이 투덜댔다. 에이 안주가 떨어졌잖아. 여보 가서 안주거리 좀 사다 줘. 뭐가 먹고 싶은데요?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영철은 술을 마실 때면 안주로 늘 홍합을 먹는다. 종말아, 너 가서 홍합 좀 사와라. 홍숙이 종말에게 대신 시킨다. 에휴, 귀찮은데. 그러자 종말은 조카 또리에게 다시 시킨다. 또리야, 너 마트 가서 홍합 좀 사와. 홍합, 그게 뭔데? 아, 그거 있잖아. 검정색으로 길쭉한 조개. 검정색 길쭉? 조개? 조카가 이해를 못하자 답답해지는 이모 종말. 아 답답해 방으로 따라 들어와. 이모는 조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궁금해진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았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이모가 갑자기 자기 아래 옷을 들추더니 자기의 아래 거시기를 조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자 봐, 이거 말이야. 그러자 조카가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해서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며 생각했다. 또리가 저걸 알려나? 그런데 잠시 후 또리가 진짜로 홍합을 사온 것이다. 어머나,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했나? 엄마는 또리를 보고 신기하다며 연신 웃었다. 얼마 후 하루는 이모 종말이 외출하고 집에 없었다. 그날도 영철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보 안주 다 떨어졌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부탁해. 홍합 말하는 거죠? 예 종말아. 가서 아차, 종말이 집에 없지. 귀찮게 내가 직접 가야 하나? 잠시 생각하던 홍숙.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지. 홍숙은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또리야, 너 얼마 전에 이모가 심부름 시켜서 홍합 사왔던 거 기억나? 홍합. 그게 뭔데? 난 모르겠는데. 또리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눈치였다. 그러자 홍숙이 답답했던지 이모가 했던 것처럼 자기 거시기를 살짝 보여주었다. 자봐, 이거 본 기억 안 나? 아, 그거 나 알아. 알았으면 어서 마트에 가서 사와. 응, 알았어. 잠시 후 아들이 조개를 사오긴 사왔는데 그걸 본 엄마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아들이 크고 시커먼 말조개를 한 자루 사들고 온 것이다. 여러분은 친구 와이프가 보험 일을 한다면 보험을 들어 주실 건가요? 거기다 은밀한 사은품까지 주겠다고 하면은요. 이미 가족을 비롯해 나에게 필요한 보험은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가 보험을 권유해 온다면, 거기다 거부할 수 없는 끌리는 제안을 해온다면 들어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심오한 고민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한 자영업자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40대 중반의 부록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여자 생각이 날 만큼 20대 젊은 남자 못지않은 젊은 피가 흐른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3년 차의 아내는 출산하면서부터 살이 많이 찌면서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먹고 놀고 먹고 자고를 반복하더니 결혼할 당시보다 지금은 거의 30kg 정도는 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린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계를 겨우 가지는 리스 부부가 되었습니다. 옷도 예쁜 것도 못 사 입고 살이 쪄서 얼굴이 쭈글쭈글하다면서 스스로 꾸미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네요. 아내가 원래부터 식탐이 좀 있고 약간 겨울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키는 163cm 정도인데 지금의 몸무게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유형상 누가 봐도 고도비만 바로 전 단계이다. 어딜 가면 임신했냐는 소리를 정말 자주 듣고요. 롯데월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임산부 할인 그거 직원이 알아서 계산해준 적도 있었고 버스를 타면 앉아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나이 들어 임신을 했구만 노산이라 힘들겠어. 그러면서 자리를 양보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어쩌죠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아내는 제 아내와는 정반대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전형적인 몸매 쭉쭉 빵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볼 때마다 여자로 느껴집니다. 요즘 유부녀들 중에 바람 한번 안 피운 여자 없다던데 재수씨 혹시 바람 피울 거면 모르는 아무 남자랑 만나지 말고 나랑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사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면 필요한 부품들을 구해서 가져다주는 납품을 하는 일이라 지방 출장이 잦습니다. 그날 오후 미팅 있어 외근을 나갔는데 마침 그 지역이 친구네 집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미팅이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어 퇴근을 하려다 보니 곧 해가 져 어두컴컴해져서 친구한테 전화 걸어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더니
오늘은 퇴근이 조금 늦는다면서 먼저 자기네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합니다. 친구 녀석도 영업을 하는 놈이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했지만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나는 친구네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빠 어서 오세요. 친구의 와이프였습니다. 친구랑은 대학교 과동기로 20년이 넘은 사이고요. 친구 와이프도 대학교 다닐 때 후배로 만난 사이라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되어서 그냥 편하게 그녀는 오빠로 나는 미정아라고 편하게 부르면서 허물없는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우리보다 2살 어린 42살 전업주부입니다. 와이프들끼리도 코드가 잘 맞고 애들도 마침 동갑내기들이라 가족끼리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자주 어울리는 사이라 여자 혼자 집에 있어도 뭐 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별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었죠. 친구 와이프는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몸매가 착하고 성격이 좋은 편입니다. 같이 지내오면서 참 괜찮은 여자구나 하고 생각은 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타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둘이 같이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아주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친구의 와이프랑은 이렇게 단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눠본 게 처음이더라고요. 둘이 가까이 앉아 얼굴을 마주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는 얼굴을 보니 얘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미정이한테 이런 매력적인 면이 숨겨져 있었구나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친구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오빠는 살면서 해본 것 중에 가장 미친 것 같은 일이 뭐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순간적으로 미정이와 불륜 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친 짓을 어떻게 말해? 그럼 날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그냥 다른 얘기로 화두를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 와이프가 재차 묻더군요. 아이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뭔가 애교를 부리며 애원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러면 혹시 아내 몰래 바람핀 적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 걸 어떻게 말해 그만 물어. 그녀는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정이는 외도한 적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녀도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달 전부터 보험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달 실적이 없는데 오빠가 처음으로 개시 한번 해주라 그러더군요. 당장 필요한 건 없었지만 원금이 50% 정도까지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은 게 있다면서 권유를 하길래 시간 날 때 서류 가지고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 집과 우리 사무실은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인데 오후 늦게 미정이가 보험 서류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평소에 못 보던 짧은 치마에 속이 깊게 파인 나시를 받쳐 입은 잘 빠진 몸의 미정이를 보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 사무실 처음 와보는데 정말 깨끗하네. 남자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있어? 그녀는 두리번거리면서 사무실을 구경하고 난 그동안 그녀를 훑어보며 그녀를 구경을 했죠.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대충 인사말을 주고받고 그녀에게 커피를 한 잔 줬어요. 그리고 책자를 꺼내 설명을 하는데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반대로 보면서 설명하기가 불편한지 내 옆으로 와서 앉더군요. 나는 보험을 들어주기 전에 그녀에게 친구 몰래 외도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왜 대답하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놀랍게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남편 몰래 한 번씩 만나 데이트를 하는 남자가 있다고 말이죠. 하긴 요즘 아줌마들 애인 없는 여자 없다고 하더니 몇 년 전부터 친구 놈과 미정이는 리스 부부로 지낸다며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고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사무실 근처로 볼일 보러 올 때마다 내 사무실에 들렀고 내가 없을 때도 비밀번호를 알려줘 잠깐씩 쉬다 가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미친 건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미정이에 다가가 그녀의 볼에 뽀뽀를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저의 행동에 적잖이 당황을 했는지 친구 와이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조차 왜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미정아 바람 피울 거면 아무 남자랑 만나지 말고 나랑 만나자 어때? 친구 와이프는 처음에는 많이 당황한 듯 움찔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가 장난이 아니고 진심인 걸 알고서는 살며시 눈을 감더라고요. 그날부터 우린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녀와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보냈어요. 들키기 전까지는. 어떻게 들키게 되었는지, 들킨 이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첫 경험은 언제이셨나요? 누구나 첫 경험은 짜릿하게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통증과 쾌락이 뒤엉킨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그 순간이요. 저는 첫 경험의 상대와 헤어졌지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가끔 첫 경험에 그 사람이 잘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지기도 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 첫 경험을 한 간호사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 된 여자입니다. 요즘 머리 아픈 일에 휘말려서 하루하루를 심란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결혼한 남자를 사랑해서 상간녀라 불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먼저였거든요. 제 답답한 사연을 여기다 얘기해 볼게요. 듣고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남쪽 지방의 꽤 큰 도시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부터 서울로 왔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그건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었고요. 직장 동료 여직원하고 바람을 피워서 결국 이혼까지 하시게 됐어요. 그때 상대 여자가 아버지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결국 그 여자를 택하셨고 그렇게 엄마는 이혼하면서 저희는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정말 그때만 해도 어린 마음에 그 불륜녀가 너무 밉고 싫었는데 지금 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비슷한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남녀 관계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엄마는 저희와 힘들게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남동생과 저까지 둘이니까 엄마가 혼자서 감당하시기에 벅차셔서 영업직이다 뭐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고요. 동생과 저는 최대한 엄마한테 짐이 안 되려고 착하고 바르게 생활했습니다.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서 학교를 다녔고요. 동생도 문제없이 학교 생활을 잘 했어요. 대학 진학할 때쯤이 되어서는 빨리 취직해야겠다 싶어서 취업이 수월한 간호학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간호사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그런 사명감보다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여유가 없으니 빨리 취업되는 것도 저한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활 때도 친구들이 소개팅이다, 클럽이다 몰려다니며 남자들 만날 때도 저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장학금 받아 학교 다니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요. 그거에 따른 보상은 그나마 성적이 좋은 것과 장학금이란 것이 있어서 결국 서울 쪽에 있는 대학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곳에 취업된 게 마냥 좋기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엄마와 동생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게 걱정도 되고 좀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이라 낯선 곳이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의 타지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건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거였죠. 제가 겁도 많은 편이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생활해 본 적도 없던 터라 더 외로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 생활이 바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간호사는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명당 7명의 환자를 케어해야 했고요. 서울에 가서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병원 생활 적응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처음 며칠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지만 나중엔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집에 가면 자기 바쁘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를 바쁘게 보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만 살다가 결국 남자 한번 못 만나보고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싶었죠. 사실 학교 다닐 때 대쉬하는 남자애들은 좀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를 제대로 만나보진 않았었거든요. 공부하느라도 바빴지만 아버지의 외도 영향도 있었는지 남자에 대한 반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한테 관심을 유독 많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여러 간호 선생님들 중에 꼭 저한테 대놓고 잘해주시고 시간 나면 영화 보러 가자, 같이 밥 먹자 하며 틈만 나면 들이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생긴 것도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상이 남자답고 덩치도 좀 있으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처음에 몇 번 그런 말을 할 땐 그냥 장난인가 했는데 그런 모습이 쭉 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진심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레지던트셨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프인 날엔 꼭 저한테 시간이 언제 나냐고 꾸준히 들이댔어요. 그 선생님한테 마음도 살짝 있었는데 괜찮은 남자가 지속적으로 저한테 대시를 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이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집에도 걱정할 것이 크게 없어서 저희 생활에 집중해 보기로 하고 그 선생님의 대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병원에서 아무도 몰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학교를 삼수 끝에 의대에 진학해서 또래보다도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저보다는 5살 더 많았죠. 하지만 사랑에 그 정도 나이차가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우리 둘은 병원에도 사귀는 걸 비밀로 했는데 그건 보통 사내 연애를 비밀로 하는 이유하고 같을 거예요. 굳이 알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앞날도 모르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둘은 너무나 빠르게 가까워졌고 오프인 날이면 서로 시간을 맞추어서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기도 했고 주로 저희 집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항상 저희의 마무리는 둘이서 뜨거운 시간을 갖는 거였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남친이 저를 너무나 만족시켜줬거든요. 저도 제대로 남친을 사귄 건 지금의 그 사람이 처음이거든요. 그 사람도 저와 처음 밤을 보낼 때 너무나 감탄하더라고요. 저 같은 쪼임은 처음이라면서요. 자긴 여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참다 뿜어냈었거든요. 너무 부끄럽지만
우린 그게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둘의 시간이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보통 그게 남친을 사귀는 이유일까요? 그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시간이 10분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성격까지 자상하고 다정해서 저한테도 너무나 잘했고요. 같이 있으면 못하는 요리 실력으로 스파게티도 만들어준다며 깜짝 파티도 해주었어요. 한밤중에라도 제가 부르면 달려올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를 너무나 아끼는 게 느껴졌고 저한테 정말 차고 넘치는 남자였죠. 거기다 남친과 스릴 있게 사랑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건 바로 병원에서 남몰래 나누는 사랑이었어요. 직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서로 몸이 달아오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사귀고 뜨거운 밤을 몇 번 보낸 어느 날, 둘 다 병원에 야간 근무가 걸렸던 날이었어요. 둘이 사귀기로 하고 같이 불 붙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심정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둘이 너무 잘 맞으면 정말 초반엔 더 떨어져 있기가 싫더라고요. 남친을 제대로 사귄 건 처음이나 다름이 없었던 저이기도 했고 그걸 너무나 만족하던 남친과 결국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처음 병원에서 하던 그날은 야간 근무하는 날이었는데요. 야간에는 근무 시간이라도 새벽에 병동이 조용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남친과 저만이 아는 비어있는 진료실로 가서 누가 들을까 숨죽이면서 그렇게 스릴 넘치게 그 일을 치렀어요. 정말 진료하는 병실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서로 너무 원하니까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입 막고 숨 죽여 치르는 일은 정말 짜릿함이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그런 날은 느낌이 더 강하게 오더라고요. 은근 즐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그런 기회가 생길 때면 남친과 더 즐겼고요. 우리는 결국 사랑이 더 깊어져서 서로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은 남친이 전문의 따고 병원 차리면 그때 기회 봐서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의 핑크빛 미래도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남친은 집에다 우리 사이를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저희 상황을 아시고는 크게 반대하셨어요. 저희 집안 사정이나 제가 간호사인 거나 다 욕심에 차지 않으셨던 거죠. 인사도 오지 말고 당장 헤어지라고 남친에게 압박을 가하셨고 남친의 부모님은 경제력이 있는 편이신데 남친은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서 독립해 저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거기다 남친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정말 상황이 난감하더라고요. 남친은 그래도 저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은 정말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언제 이 행복이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친의 어머니가 같은 의사 며느리를 보시겠다며 기어코 선자리를 만드셨고 제 남친은 버티고 버티다 결국 선자리에 끌려 나가다시피 나갔어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협박하시니 저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선자리에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말할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이 척척 진행되더군요. 옆에서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답답해서 혼자서 울기만 했습니다. 남친도 저를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자기 마음에는 저뿐이라면서요. 그 상황에서도 저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면 둘이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닌 거잖아요. 저는 결국 그렇게 사랑하는 남친이 금수저 출신의 의사인 여자와 결혼하는 걸 옆에서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도 결혼 전날까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자기를 잊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남친이 신혼여행을 다녀올 동안 저는 휴가를 내고 혼자서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저도 마음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배신감도 느껴졌고요. 정말 사랑했다면 이랬을까 싶었죠. 그렇게 남친의 결혼 생활이 몇 개월 흘렀을 때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이에도 문자 연락은 가끔씩 했었고요. 자기는 정말 저뿐이라며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다시 만남에 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지금에서는 후회는 하지 않지만 결과를 보면 저는 남의 가정을 깬 나쁜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우린 쭉 몰래 만났었고 그 사이 남친은 전문의를 따서 본가와 처가의 도움을 받아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몰래 만나오던 우리는 서로를 잊을 수 없어서 저를 자기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시켜 주더라고요. 그때 멈추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확실히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친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갔고 우리는 다른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요. 집에 있는 와이프보다 오히려 병원에서 더 많이 보는 제가 진짜 와이프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그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부부 관계가 줄어들면서 무슨 낌새를 차리기라도 한 거였는지 그때부터 병원에 갑자기 찾아오는 날이 잦았어요. 그때 조심했어야 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일은 꼭 방심할 때 터지더라고요. 그날은 동료 간호사들이 식사하러 다들 나간 점심시간이었어요. 저희는 그날따라 서로 키스를 나누다가 바로 마음이 동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원장실 진료 침대에서 커튼을 쳐놓고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대낮에 일터에서 치루는 그 일은 더 짜릿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최대한 소리 죽여 일을 치렀는데 그때 원장님 와이프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는 현장을 딱 들키고 말았어요. 원장실 문 여는 소리를 듣고는 그 뒤부터는 난장판이 되었어요. 문 잠그고 있으면 더 의심할 수 있어서 보통 문 안 잠그고 진료실 안쪽에서 커튼을 치고 했었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다 보니 갑자기 들이닥친 그 와이프가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그 와이프는 기절하다시피 해서 애가 떨어지네 어쩌네 난리였고 남친은 그러니까 원장님은 결국 본가와 그 와이프 친정에까지 다 알게 돼요. 이혼을 한 해 만에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 와이프 친정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상간녀로 고소당한 상태이고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지만 다시 생각해보아도 내 남친과 저는 그 여자보다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상간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저만 나쁜 여자가 되어야 하나요? 그렇게 반대하신 원장님의 부모님도 원망스럽네요. 서로 많이 사랑할 때